더 글로리가 고데기 학폭 내용을 다루며 모두를 큰 충격에 빠뜨린 가운데 작품 속 나오는 사건들이 실화라는 게 밝혀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더 글로리는 심각한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들에 대한 치밀한 복수를 그린 내용이다. 더 글로리 속에선 학폭 외에도 무당 점집 성매매 등의 사건이 담겨 있다. 가해자들은 미용전기 제품 고데기로 고문에 가까운 폭력을 저지른다. 드라마 속 상상이라고만 생각했을 이 장면은 2006년 충북 청주의 한 여중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이다. 2006년 5월 중학교 3학년이었던 피해자는 동급생들에게 상습적인 폭행들 당했다며 온몸에 난 상처를 공개했다. 당시 피해 학생은 중학교 3학년 A양이었다. A양은 한 달 가까이 3명의 친구들에게 고데기와 옷핀 등으로 폭행을 당해 팔, 다리, 허벅지, 가슴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가해자들은 돈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단 구타를 하며 고데기로 팔을 지지기도 했다. 당시 A양은 꼬리뼈가 튀어나오고 심한 화상을 입어 청주의 한 병원에서 5-6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가해 학생들이 열체크를 한다며 수일 간격으로 A양의 몸에 고데기를 갖다 댔고 A양의 화상 상처는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줬다. A양은 수일 간격으로 고데기 온도 체크가 진행됐기 때문에 상처가 아물 틈이 없었고 아물던 딱지를 손톱으로 떼어버리는 의식 같은 형벌도 자행했다고 했다. A양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2명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을 잡아서 도망갈 수도 없었다고 했다. 주범인 가해자 B양은 구속됐고 학폭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학교와 교사들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또 2020년 7월 15일에는 알고 지낸 지 한두 달 정도 된 또래 청년들이 생일을 축하해주겠답시고 밤 11시 피해자인 22세 박모 씨를 강제로 어두운 공터로 끌고 간 뒤 다짜고짜 머리에 두 건을 씌운 채 의자에 앉힌 뒤 테이프로 발목까지 결박했다. 이후 박 씨 주변에는 휘발유가 뿌려졌고 양 무릎에 폭죽이 올려졌다. 결국 폭죽은 휘발유에 떨어졌고 불이 박 씨에게 옮겨붙어 전신의 40%가 3도 화상을 입었다. 박 씨는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다고 한다. 박 씨는 치료금의 절반도 안 되는 합의금만 받았고 박모 씨의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검사 말이 어차피 내가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 안 해도 집행유예 라고 했다며 그렇게 되면 치료비를 아예 못 받을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고 한다. 가해자들은 상처와 치료비의 지옥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들은 마음 놓고 살고 있을 걸 생각하니 이 세상 법이 참 싫고 밉다. 또 더 글로리에서 박연진과 그의 모친이 만나는 점집이 있다. 무당으로 위장한 성매매 포주인데 이 역시 2002년 대구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2002년 27세 A씨는 대구에 있는 한 점집에 방문했고 무속인 B씨 33세 여에게 구슬하고 제자가 되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후 A씨는 무속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5년간 성매매를 강요당했고 A씨는 무속인 가족의 강요에 따라 많게는 하루 8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무속인 B씨의 성매매 장부에는 한 남성과 5-6차례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는 등 성관계 횟수까지 자세하게 적혀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점집에 살다가 500만 원을 빌렸고 제때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6억 원의 차용증을 쓰도록 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였고 무속인과 그의 일가족 7명이 가로챈 화대는 10억이 넘는다. 점집 성매매 강요 사건은 2009년에야 세상에 알려졌고 논란이 된 원인 중 하나로는 현직 경찰관이 성매수자 리스트에 있었기 때문이다. 무속인을 통해 성매수를 시도한 500여 명의 남성 가운데 대구 시내 경찰서의 지구대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 대구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음주운전으로 해임된 경찰관도 재직 당시 성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드라마 속에서는 사법체계의 도움이 아닌 사적 제재에 의해 복수가 이뤄진다. 법이 더욱 엄격해져 사법체계 속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학폭과 범죄 없는 세상이 오길 응원한다. 모두 인쇼.